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기후변화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대양복사에너지와 온실효과,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인위적인 영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시스템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기후변화의 현황과 미래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인류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우리 세대와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는 해결 과제의 차원을 넘어서 더 이상 토론과 방황이 필요 없는 인류의 공동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차원의 기후변화의 실체를 간명하고 종합적으로 밝힌 권위 있는 자료는 UN IPCC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PCC 5차 보고서 가운데 정책 당국자를 위한 기후변화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관측된 변화와 그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고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에 관측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후 시스템이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1950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온도 및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눈과 빙하의 양은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경제 및 인구 성장이 주 원인이 되어 나타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왔고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인위적 배출로 인해 지난 80만 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타 인위적 동인과 함께 전례 없던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속해서 관찰되어 왔으며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관찰된 온난화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대륙과 해양에 걸쳐 최근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가 일어나 자연계 및 인간계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관측된 기후변화가 이러한 영향을 초래했으며 기후가 변함에 따라 자연계 및 인간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극한현상은 1950년대 이래로 다수의 극한 기상 및 기후변화가 관측되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들 중 일부는 인간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현상의 사례로는 극한 저온현상 감소, 극한 고온현상과 극한 해수면 증가 및 많은 지역에서의 호흡인도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후변화와 위험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기후의 주요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21세기 후반과 그 이후에 평균 지구 표면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회, 경제적 개발과 기후정책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전망해 보면 모든 배출 시나리오에서 예측 제시되는 지구의 표면 온도는 21세기 전반에 걸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역에서 폭염의 발생 빈도 및 지속기간뿐만 아니라 극한 강수 현상의 발생 빈도 및 강도 또한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에서는 온난화와 산성화가 지속될 것이며 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위험 및 영향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기존의 위험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험은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개발 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00년 이후의 기후변화는 사실 비가역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은 앞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의 위험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응과 완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변화 경로를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과 완화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전략입니다. 향후 수십 년 내에 배출량을 현저히 줄인다면 21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험을 저감시키고 효과적인 적응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완화에 따르는 비용과 관련 문제를 줄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기후 복원 경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은 governance, 윤리적 측면, 형평성, 가치 판단, 경제성 평가,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대응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예상되는 위험 및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화된 추가적인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응 노력이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온난화로 인해서 21세기 말까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의 비가역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영향이 전체 지구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화로는 단기 완화 노력으로 인한 편익을 증대시키는 여러 수준의 부수적인 이익과 부정적인 역효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동반되는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처럼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적응을 통한 기후변화의 영향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기후변화의 규모가 커지고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보다 즉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미래 선택권의 준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시스템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기후변화 현황과 미래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계 기후변화 현황과 미래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후변화 시스템 세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